지난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인터콥 선교회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를 탈퇴했습니다. 인터콥이 세계선교협의회를 갑자기 탈퇴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온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연탄교회가 설립 6주년을 맞았습니다. 본격적인 재개발을 앞두고 연탄교회와 주민들은 지난 6년을 돌아보며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기도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젊은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BS 기획보도,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떤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더라도 방역의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무리를 일으켰던 인터콥 선교회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를 탈퇴했습니다. 인터콥이 KWMA를 갑자기 탈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승규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인터콥 상주 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공격적인 선교 방식으로 자주 무리를 일으켰던 인터콥 선교회가 갑자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를 탈퇴했습니다. 인터콥은 최근 KWMA로 공문을 보내 KWMA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자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격적인 선교 방식 등으로 여러 차례 무리를 일으켰던 인터콥은 선교단체 연합기관인 KWMA 회원으로 있으면서 공신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KWMA 역시 인터콥을 옹호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콥의 KWMA 탈퇴는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콥이 KWMA를 갑자기 탈퇴한 이유는 무엇일까? KWMA는 올해 초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정책위원회를 열고 인터콥의 제명을 법인이사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원 제명권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법인이사회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위원회는 인터콥이 해외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무리를 일으켜왔고 지난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질타를 받았지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선교 현장에서 다른 선교단체 선교사들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WMA는 최근 부산에서 법인이사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인터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KWMA 법인이사회는 논의 끝에 제명을 건의한 정책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원권 정지 2년과 3년 지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미리 인지한 인터콥이 징계를 받기 전에 먼저 스스로 탈퇴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KWMA가 징계를 내리기 전 자진 탈퇴를 결정해 징계를 무력화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KWMA는 이미 인터콥에 대한 신학 지도를 2차례나 했지만 인터콥의 선교 방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각 교단들도 잇따라 인터콥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인터콥을 예의주시해서 경계 대상으로 격상했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도 참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와 예장 합동총회, 예장 합신총회, 예장 고신총회 등은 이들보다 앞서 일찍 인터콥에 대한 주의보를 한국교회에 알렸습니다. 인터콥이 KWMA를 탈퇴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선교단체로서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중계동 백사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온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연탄교회가 오늘로 설립 6주년을 맞았습니다. 본격적인 재개발을 앞두고 연탄교회와 주민들은 지난 6년을 돌아보며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기도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설립돼 백사마을 주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온 연탄교회. 연탄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해온 밥상 공동체가 주민들의 영적 돌봄을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연탄교회는 교회의 문턱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종이접기와 마을잔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며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제게 늘 수요일과 금요일은 기다려지며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하느님, 말씀과 성경 공부도 하고 맛있는 밥과 간식도 먹고 있던 지나던 생일 잊고 지나던 생일도 연탄교회 합동 생일 잔치 덕분에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탄교회는 작고 가난하지만 타자를 위한 교회를 지향하며 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왔습니다. 해마다 헌금을 모아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과 키르기즈스탄 교회 설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왔습니다. 6주년인 올해는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단체 늘 편한 집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힘은 없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위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연탄교회를 세워가시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밥과 연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준 교회라고 봅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백사마을 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탄교회도 새로운 도전을 맡게 됐습니다. 연탄교회는 감사패와 선물을 나누며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탄교회는 주택 수리비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이주를 돕고 이후 흩어진 주민들을 위한 예배를 격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백사마을 주민들을 향한 돌봄과 교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젊은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CBS 기획보도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떤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한국교회의 고령화 현실을 고석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경기노회 노회장인 이호준 목사. 이 목사는 올해 49살로 교단에서 보기 드문 40대 노회장입니다. 노회법으로는 목사 7년 이후부터 임원이 가능하다 보니 40대 목사가 노회 임원이나 총회 대의원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30, 40대 목사가 노회나 교단 총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50대 목사조차 노회나 총회에서는 아직 어리다는 취급을 받는 게 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초점과 관점이 나이 젊은 목회자가 아니라 젊지만 노예 와서 선배를 섬기고 또 교회들을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면 충분히 연륜과 나이 상관없이 그 총회와 노예에서 그 자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는 어떨까?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변화와 쇄신을 반영해 30대 젊은 당 대표가 당선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또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평균 나이는 55.5세, 21대는 54.9세로 조금 더 젊어졌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최고 경영자 CEO 평균 나이도 2017년 60.6세에서 2020년 59.3세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2020년 예장통합총회 대의원의 경우 전체 총회 대의원 평균 연령은 62.6세로 나타났고 2016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총회 평균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젊은 총대는 물론 여성이나 청년 총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소수의 어떤 정말 장로와 목회자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정말 민주적으로 많은 교인들과 세대와 교인들, 세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가 현재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되는 게 되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신도 대표라 할 수 있는 장로 직분, 장로가 될 수 있는 나이는 예장 합동의 경우 만 35세, 예장 통합은 만 4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장로로 추천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 60세는 넘어야 합니다. 합동총회는 장로 부총회장 자격을 아예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만 봤을 때 교회나 노회, 총회에서 젊은 리더십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를 막고
젊고 참신한 인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더라도 방역의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목협 지영은 대표회장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 성공적인 K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신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편으로 교회의 예배 참석 인원수가 다소간 확대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 대표회장은 그러나 코로나 감염 발생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국내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여름 휴가철과 교회 여름 수련회 기간에 전국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대표회장은 교회가 선도적으로 방역 지침을 더욱 꼼꼼하게 지키며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 방역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세에덴 교회가 어제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한미 우호 증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라며 한미 관계가 군사, 경제, 문화예술 동맹을 넘어 영적 동맹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우호 증진 예배에는 더그 존스 전 미 연방 상원 의원과 바트 고든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참석해 세에덴 교회가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열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학생 신앙운동단체인 SFC가 지난달 29일부터 내일까지 거제 염광교회에서 온라인 대학생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48회째를 맞는 SFC 대학생 대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기쁨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코로나 시대의 실천적인 학생 신앙운동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예장고신 SFC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서 어떠한 변화와 도전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차준희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1일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모건대학교 학교법인 신임 이사장으로 천안 하늘중앙교회의 유영환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차준희 교수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그 영성이 제자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부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만 제대로 해도 인생의 많은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강의 후 참석자들은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건대학교 학교법인 감리교 학원의 26대 이사장으로 천안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학교를 섬기고 동문을 섬기고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십자가의 자세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이사장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건대학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학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환 신임이사장은 모건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럴로버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기감 충청연회 10대 감독을 역임했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원주 목사가 대기총 사무실에서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은 인권 보호와 평등을 가장한 비민주적이고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악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기총은 7월 셋째 주일을 차별금지법 반대 선포주일로 정하고 대구 지역 모든 교회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 CBS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소상공인 위로 뉴시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새로운 계절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콘서트는 지역 내 소상공인 150여 명만 초청한 비대면 라이브로 유튜브 광주 CBS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 교회 성장 마스터 클래스가 포항 대도교회에서 설민클럽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와 미래교회 전략연구소 문재진 목사가 강사로 나서 교회 성장과 코로나 이후 사역에 대해 특강했습니다. 한편 설민클럽은 지난 2016년 9월 결성한 설교와 목회 연구를 위한 포항 지역의 목회자 모임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내륙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